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드류 테일러는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며 특별히 큰 병치레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일은 주로 감기나 가벼운 스포츠 부상이 전부였죠.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근육통이라고 생각해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의사들은 추가 검사를 진행했으나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MRI까지 동원해도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미국 내에서도 소문난 전문 병원을 전전해 보았지만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진료비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갔고 보험사와의 복잡한 절차 문제로 병원 방문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습니다. 통증 그 자체보다도 도대체 왜 이런 통증이 오는 걸까? 하는 심리적 불안이 더 크게 엄습해왔어요. 하루 중 5번 이상 진통제를 찾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앤드류는 점차 지쳐갔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밤 앤드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한 메디컬 포럼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들어간 게시판에는 해외 의료 경험기라는 카테고리가 눈에 띄었어요. 클릭해보니 다양한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 병원 치료 체험담을 소개한 한 사용자의 글이 앤드류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글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질환을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확히 진단받고 빠르게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을 줄은 몰랐다고 감탄을 표했습니다. 앵글로색슨 문화권 바깥의 아시아 국가를 직접 여행해 본 적이 없던 앤드류에게 한국은 낯설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였습니다. 선진화된 IT 인프라, 속도감 있는 생활, 그리고 경쟁력 높은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의 막연한 이미지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는 일은 단순 관광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낯선 언어 문제, 다른 의료보험 체계, 문화 충돌에 대한 두려움 등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긴 치료 과정과 불확실한 진단 상황을 더 견디기 힘들었던 앤드류는 점점 한국행에 대한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찾아본 자료들, 예를 들어 대형 병원들에서 운영하는 국제진료센터 웹사이트나 실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 영상은 그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은 그의 불안을 조금씩 해소해 주었죠. 설령 한국으로 가더라도 의사소통에 막혀 방황하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앤드류는 결국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말리진 못했어요. 일부 지인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느낌이겠다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지만 앤드류 스스로는 모험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돌파구에 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일단 진료 예약부터 진행한 뒤 필요한 서류와 비행기 표까지 빠르게 준비했어요.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날 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래도 혹시나 한국에서라면 뭔가 기적 같은 결과가 생길지 몰라요. 장시간의 비행을 거쳐 앤드류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긴 비행에 몸도 마음도 피곤했지만 공항 내부의 밝고 깨끗한 풍경이 그를 조금씩 깨우는 듯 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표지판들, 민첩하게 일하는 공항 직원들, 거기에 익숙지 않은 한국어 안내방송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미 한국 병원의 국제진료센터 담당 직원이 앤드류의 비행기 스케줄에 맞춰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는 마중 나온 직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앤드류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앤드류 테일러 씨이신가요?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앤드류의 짐을 도와주었습니다. 앤드류는 낯선 나라에서 맞닥뜨린 이 첫 환대에 잠시 놀랐어요. 미국의 병원에서 환자를 공항까지 마중 나오는 경우는 보통 VIP 수준의 사설 서비스가 아니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국제진료 환자라며 처음부터 책임감 있게 케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앤드류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시도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꾸했죠. 오, 한국어를 조금 하시네요. 좋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편하게 쉬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앤드류는 그 말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차창 밖으로는 한국의 수도권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속도로와 인접도시,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통 건물 지붕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스카이라인이었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기운이 느껴져서 이색적이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차가 한참 달리다 보니 앤드류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병원 캠퍼스라고 불러도 좋을 넓은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병원 입구에 다다르자 거대한 건물이 한껏 위용을 드러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외관과 유리 창문으로 빛나는 로비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가 병원이라니 호텔 같은데요. 앤드류는 무심코 속삭였어요. 이어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곳곳에 배치된 친절한 안내 데스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이들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길 안내나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었죠. 여러 나라 언어가 섞인 대화를 듣자니 이곳을 찾는 환자들이 꼭 한국인만은 아니란 사실이 체감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종 표지판과 안내지를 살폈어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천장이 높고 환기도 잘 되어 있어 특유의 병원 특유의 답답함이 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에는 환자 차림으로 보이는 가족 단위 사람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꽤 편안해 보였어요. 앤드류는 지금까지 한국 병원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 시설도 정말 좋고 체계가 잘 잡혀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비 한편에 설치된 국제진료센터 데스크에서 앤드류는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준비해온 여권과 보험 관련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몇 번 이메일을 주고받은 덕분에 등록 절차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앤드류는 평소라면 수많은 서류 작성을 요구받아 머리가 지끈거렸을 텐데 이곳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양식을 태블릿으로 입력만 하면 되었어요. 직원은 이후에는 간단한 기본 검사와 의사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통역 코디네이터가 함께 할 것이니 불편한 점을 즉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했어요. 앤드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복도 건너편에 영어로 된 안내문을 발견했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통역 서비스 제공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안내문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다국어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정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구나 하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등 일부 언어 통역은 제공되는 편이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다국어 지원 시스템은 흔치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입원을 위해 병실을 배정받는 단계에서 앤드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담당 간호사가 손에 들고 있는 태블릿 PC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병실 상황을 확인하더니 앤드류에게 적합한 2인실 병동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곧 안내 직원이 오셔서 함께 이동하실 겁니다. 비어있는 병실 중 창가가 넓고 조용한 쪽으로 배정되었으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앤드류는 그 말에 감사 인사를 건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친절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세심할 줄 몰랐네요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실로 가는 길에 앤드류는 벽면에 걸린 여러 그림과 안내 표지판을 살폈어요. 병원 복도를 마주할 때면 특유의 소독약 냄새나 차가운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지역 예술 대학생들의 전시 작품처럼 보였고 중간중간에 화분과 휴게용 벤치가 놓여 있어 환자나 보호자가 잠시 쉴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병원 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처럼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잠시 후 앤드류는 자신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깨끗하고 정돈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원목 느낌으로 마감된 가구,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앤드류와 함께 쓰게 될 다른 환자는 아직 없는 상태여서 현재는 사실상 개인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병원 생활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고 책자 안에는 식사 시간, 진료 일정, 편의시설 위치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버전도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중 앤드류가 보험 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자 잠시 통역 담당 직원과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 혼선이 생겼습니다. 미국 보험사 규정과 한국 병원 청구 시스템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중간에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었어요. 간호사와 통역사는 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류 담당 부서에 연락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 기다려주셔야 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앤드류는 잠시 당황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병원의 시스템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미국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 본인이 직접 여러 부서를 뛰어다니며 해결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호사와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이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오히려 신기했어요. 그런 사소한 차이에서 앤드류는 이곳에 오는 게 분명 불편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앤드류는 밤새 꽤 편안하게 잠을 잔 뒤 부지런히 씻고 담당 의사를 만나기 위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병동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미 여러 검사실 앞에서 줄을 서 있는 환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그 중에는 중동권에서 온 듯 보이는 가족과 영어를 쓰는 서양인 환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며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오던 안내방송을 신중히 듣고 있었어요. 앤드류 테일러님, 진료실로 들어오십시오 방송이 나오자 앤드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중앙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고 의사 옆에 통역사가 배석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앤드류를 반갑게 맞이하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편히 앉아서 말씀 나눠봅시다라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서 이미 앤드류는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의사를 만났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의사는 먼저 앤드류가 제공한 기존 진료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러 검진 결과, 영상 자료, 과거 치료 이력 등이 포함된 파일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앤드류에게 직접 증상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점에서 통증이 가장 심해지시는지, 혹시 특정 음식을 드신 뒤 악화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 스트레스나 수면 패턴 변화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통역사는 의사가 묻는 내용을 차근차근 앤드류에게 전달했고 앤드류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하려 노력했어요. 앤드류는 의사에 집중하는 눈빛에서 이 사람은 나를 단지 한 명의 케이스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 병원들에서는 의사들이 바빠 보이는 탓인지 질문이 늘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앤드류가 대답하는 동안 의사가 쉬지 않고 노트에 메모하며 중간중간 그럼 이 부분은 언제쯤부터 시작되셨습니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재차 물어주었어요. 앤드류는 그런 태도에서 막연한 믿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료 후 의사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니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여러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각종 영상 진단, 심리 상담 등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짰다고 해요. 동시에 의사는 미국에서 이미 여러 번 검사하셨다는 걸 압니다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기기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덧붙였어요.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믿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내고 싶어요라고 답했죠. 그날 오후에는 간호사들이 병실로 찾아와 앤드류의 혈압, 체온, 맥박, 그리고 기본 신체 측정 등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서류나 태블릿의 결과를 기록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바로 책임 의사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꽤나 신속했어요. 간호사들의 태도도 하나같이 꼼꼼했고
앤드류가 낯선 환경에서 쭈뼛거리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라며 편안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특히 주사를 놓을 때마다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는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사소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앤드류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앤드류는 병원 식당에서 제공하는 병원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한식 메뉴였는데 따뜻한 국물과 흰 쌀밥, 담백한 반찬 몇 가지가 나오자 앤드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음식이 꽤 입맛에 맞았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인 향신료가 살짝 느껴졌는데 기분 좋게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간호사는 앤드류가 한식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염려했는지 아침에는 서양식 식단도 있으니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줬습니다. 그날 밤 앤드류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스멀스멀 퍼지는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나 복도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의료진이 바로 가까이에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조금씩 그를 감싸는 듯했어요. 미국에서도 나름 굵직한 병원을 다녔고 장비나 전문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은 상대적으로 덜 체감해왔기에 지금 이 순간 앤드류는 한국 병원에서의 첫인상에 상당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은 앤드류에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곳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려 애쓰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의 노력과 배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앤드류의 마음속에는 이미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확신 아닌 확신이 싹트고 있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가 앤드류는 혼잣말로 속삭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앤드류의 한국 병원에서의 첫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불확실성이 맴돌았지만 적어도 의료진과 주고받은 믿음, 그리고 병원 시설에서 느낀 안도감이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한번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앤드류는 출국 전날 마음먹었던 그 다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직 마주하지 못한 검사의 결과나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 순간 믿고 맡겨볼 만하다는 감각이 그를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병원 생활에 익숙해진 것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문화 탓에 긴장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간호사들의 이름을 하나둘 외우게 되었고 병실 복도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과도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특히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년 부부와 친밀해진 것이 큰 계기가 되었어요. 아내가 환자이고 남편이 보호자로 머물고 있었는데 남편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 앤드류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그 중년 부부가 앤드류의 병실에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끈따끈한 어묵 국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이 들려 있었어요.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혹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시면 드셔보세요라는 말을 통역사가 전해주자 앤드류는 고마운 마음에 밝게 웃으며 컵을 받아들었죠. 미국에서는 병원 생활 중에 다른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직접 음식을 건네받을 일이 드물었습니다. 앤드류는 한국 병원만의 따뜻한 정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앤드류는 병실 복도를 거닐다가 한국인 환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둘 다 연세가 지긋해 보였고 서로의 통증이나 검사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당신이 금방 나을 테니 힘내세요. 병실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라고 말하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앤드류는 비록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저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서로 챙김의 문화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앤드류는 한식 병원식에 이미 제법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소량씩 가지런히 나오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으로 배가 부를까?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먹어보면 영양 균형이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씩 제공되는 김치의 알싸한 맛에 놀라기도 했지만 시원한 국물과 함께 곁들이니 생각보다 잘 넘어갔습니다. 병실 동료들이 한국 병원식이야말로 건강에 좋은 식단이에요. 자주 접하다 보면 힘이 날 겁니다라고 말해주었어요. 앤드류는 점차 이런 식단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병동 간호사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꼼꼼히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물품이나 필요한 사항을 적어갔어요. 앤드류는 간호사들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앤드류 씨,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하고 묻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물론 작은 증상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에 안심이 되었어요. 통증이 더 심해지는 날이 있으면 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예약해주는 등 신속히 대응해 주었죠. 이렇듯 앤드류의 병실 생활은 전반적으로 따뜻한 배려와 작은 감동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복도에 있는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말차 라떼 같은 것을 나눠 마시며 수다를 떠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앤드류가 머뭇거리다 다가서자 이들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같이 드시겠어요? 라고 건네었죠. 말차 특유의 쌉싸래한 맛을 맛보며 앤드류는 여기서는 환자끼리도 서로 살펴주며 지내는구나 하고 새삼 놀랐어요. 그렇게 매일이 조금씩 새롭고 조금씩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낯선 곳에 왔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서로의 사소한 일상마저 나누며 안부를 묻고 작은 즐거움을 찾고자 애썼어요. 앤드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보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죠. 앤드류가 병원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갈 즈음 문제의 통증은 오히려 전보다 잦아들 것 같은 기미를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한 검사 결과도 드디어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듯했죠. 담당 의사는 국소적 염증 반응과 신경계 이상 신호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해주었어요. 앤드류는 한껏 기대에 부푼 채 검사 일정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앤드류가 새벽에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병실 호출벨을 눌렀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상태를 확인하자 앤드류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통증을 견디지 못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영어로 힘겹게 말하는 앤드류의 모습이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응급장비를 가져와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고 곧바로 응급의료팀에 연락했습니다. 한밤중이라 병동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상황이 긴급하다는 사실이 병원 전체에 전파된 듯했어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응급의료팀이 병실에 도착해 앤드류를 응급처치용 침대로 옮겼습니다. 앤드류 씨, 잠시만 힘내세요. 괜찮으실 겁니다라는 간호사의 말이 들렸지만 앤드류는 이미 극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주변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후 앤드류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산소 마스크와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한 채 담당 의사와 응급의가 함께 진찰을 진행했어요. 혹시 심장 관련 질환이나 폐색전 등이 의심될 수 있어 긴급한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CT를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밤사이 진행했는데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은 가슴 부위 조직에 일시적인 염증 반응과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미세한 혈전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 단계였기 때문에 앤드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앤드류는 이국 땅에서 촉박한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통역사도 곧 도착할 것이니 조금만 견뎌주세요라고 했지만 앤드류는 고통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리적 패닉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족도 모두 미국에 있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대응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명의 간호사는 각종 수액 세팅과 약물 투여를 즉각 준비했고, 한편에서는 심장 문제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전문 의료 장비를 가져왔어요. 응급실에서 참여했던 의사들은 진료 기록을 토대로 치료 방안을 신속히 논의했고, 앤드류의 주치의까지 곧이어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자 앤드류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적어도 이곳에 있는 한 바로 옆에 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밤새 응급조치와 치료가 진행된 덕분에 앤드류의 상태는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어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뒤 호흡과 혈압이 안정을 찾자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정밀 분석한 담당 의사는 급성으로 혈전에 준하는 반응이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해 위험한 단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무리한 움직임이나 장기 비행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앤드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빨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병원의 긴급 대응 시스템과 의료진의 전문성은 그가 미국에서 체감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었죠. 의사는 곧바로 추적 검사를 진행해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지 재차 확인했고, 앤드류에게 치료가 끝난 건 아니니 절대 안심하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검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권유했어요. 앤드류는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거듭 감탄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다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이후 며칠간 앤드류는 병원 내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위급 상황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니 주변 의료진도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죠. 예컨대 국제진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오는지, 그리고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프로토콜이 가동되는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산책 겸 병원 복도나 휴게실을 돌아다니면서 앤드류는 이곳을 찾은 다른 외국인 환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점은 앤드류뿐 아니라 다른 해외 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몇 분 만에 전문팀이 달려와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검사를 예약하면 당일 혹은 바로 다음 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환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최대한 배려하는 의료진의 태도 등 모두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죠. 어떤 환자는 내가 입원한 지 이틀도 안 돼서 정확한 진단과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한두 달은 걸렸을 겁니다라며 웃어 보였어요. 앤드류는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경험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겪은 위기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안정감과 신뢰는 이 병원 전체 시스템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앤드류는 문득 메디컬 포럼에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올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시작으로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담을 적어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싶었죠. 아직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기서라면 희망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앤드류는 담당 의사와의 협의를 거쳐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퇴원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잘 수습되었고 추가 검사를 통해 더 이상 위급 위험 요소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치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남은 치료는 외래 진료나 간단한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었어요. 퇴원 전날, 앤드류는 병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날을 회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불안 속에서도 분명한 희망의 빛을 발견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환자와 보호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의료진과 주변 환자들의 작은 배려가 앤드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그는 병원에서 만든 작은 추억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리면서 새삼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러 국제진료센터 데스크를 찾았을 때 몇 명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앤드류를 배웅하러 모여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오셨네요? 앤드류가 놀란 듯 물으니 그들은 환한 미소로 앤드류 씨가 건강을 되찾으셨으니 축하해 드리러 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 누군가는 작은 화분과 손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덕분에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힘내시고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그 자리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도 얻었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앤드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다시 보았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친숙함과 그리움마저 느껴졌어요. 눈부신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전통 기와 지붕이 어우러진 모습에 따뜻한 감정을 품게 된 것이 신기했죠.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된다면 수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을 때쯤 앤드류는 다시 한번 자신이 작성 중이던 메디컬 포럼 게시글을 열어보았어요.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글 아래에는 한국 병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따뜻한 배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겪은 위기 극복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앤드류는 그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해졌어요.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혹은 당분간 한국에 더 머무르더라도 이 이야기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부터가 새 출발이겠죠. 앤드류는 고요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미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대한 믿음,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인간적인 배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려 애쓴 사람들의 노력이 그에게 큰 용기가 되어 주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앤드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가 남아있지만 앤드류의 세계는 이미 어제와는 다른 빛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국 병원은 정말 대단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머지않아 오겠죠. 그는 조만간 이 놀라운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것이라는 예감을 조용히 가슴속에 품고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앤드류가 한국 병원에서의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리라는 작은 단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인터넷 메디컬 포럼이든 유튜브든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 그가 목격하고 체험한 환자 중심 케어와 초고속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머지않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앤드류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먼 나라에 사는 누군가에게도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앤드류 혼자만의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의료가 가진 숨은 가치와 노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앤드류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정과 전문성,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억은 어디에서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